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수 때 받았던 편지들 중에 재수학원이 이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처럼 그 몇 반에 뭐 누구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 뭐 이름을 써놓고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편지들이 많은 힘이 되죠. 그리고 왠지 그날 이렇게 막 편지 나눠주고 할 때 편지가 안 오면 내 편지가 없고 막 딴 애들 많이 받고 이러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부모님이 많이 보내주시죠. 제가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을 한번 만난 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재수를 하러 가야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좀 힘이 나게 힘들 때 읽을 테니까 편지 좀 써달라 해서 그때 친구들이 몇 명이 편지를 막 써줬어요. 그런 편지 중에도 저의 재수 라이프랑 현재 살아가는 마음가짐까지도 크게 바꿨던 편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딱 재수를 첫날 딱 2월 16일에 재수를 딱 하러 들어갔어요. 딱 270일 남았을 때예요. 얼마 전에 270일이 깨졌다고 하던데, 어쨌거나 그때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나눠준 편지를 첫날은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얻고 하려고 갔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좋은 얘기를 써줍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재수하러 가는데 편지를 써준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얘기를 써주겠죠. 현수야, 넌 잘할 거다, 뭐 내년에 뭐 의대생 친구 하나 기다리고 있으마, 뭐 다 이런 편지인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현역으로 의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써준 편지는 조금 달랐어요. 그 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쭉쭉쭉 써있어요. 뭐 그 뒤에까진 별거 아닌데, 뭐 너무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 이런 건 뭐 다 흔히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겪어가며 인생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어? 맞아요. 쭉쭉쭉쭉 가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해줄 말이 뭐가 있더라? 널 위해 솔직하게 한마디 더 할게.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널 봤으니까 내 눈이 틀리지는 않을 거야. 실패 없는 재수 생활을 위해 무언가를 곧잘 합리화하는 습관은 좀 고쳐봐. 수능 직전에 일찌감치 재수 생각한다면서 좀 포기하는 듯 싶던 네 모습은 좀 보기 그랬어. 감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늘 말하는 건데 건강관리도 자기관리니까 핑계일 뿐이지. 이것 말고도 스스로의 행동을 너무 관대하게 보려는 건 더 가능한 발전의 여지를 막는 거잖아. 인정 못하겠다면 뭐 못 들은 셈 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힘내라, 뭐 잘 될 거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라면 재수 성공할 거다, 의대 친구 기다리고 있겠다, 다 힘이 됐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뭐 그냥 하나의 응원 편지구나 싶은 그런 편지를 써줬다면, 이때 이 친구는 옆에서 보면서 저한테 느꼈던 문제점을 하나를 지적을 해줬어요, 편지에서. 사실 첫날에는 굉장히 우울했고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좀 감정이 상했었습니다. 아이씨, 뭐 갑자기 잘한 척이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현역으로 또 의대를 간 친구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여기에 써있는 무언가를 곧잘 합리화하는 습관은 좀 고쳐봐 라는 이 말이 저를 정말로 크게 바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때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합리화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특히 지금 재수하시는 분들, 자기가 고3 때 수능을 망쳤다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원래 실력보다. 나 수능 망했어. 그게 아니죠. 수능도 실력이에요. 모의고사 때는 더 잘 봤는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모의고사도 다 수능 잘 보려고 미리 봐보는 건데, 범위도 심지어 다르고, 다 수능 잘 보려고 한 거고, 결국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시간을 배분 받아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핑계밖에 되지 않죠. 저도 물론 그때 당장 이 편지를 읽고 첫날에는 그거를 진짜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솔직히 감정이 앞섰어요. 너무하네 이 자식, 왜 이런 편지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설사 조금 억울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남 탓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안 그랬으면 어쨌든 안 생겼을 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보통 저 스스로에게 원인을 찾고 그것을 다음에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것이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되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재수를 하든 뭐 그렇지 않든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고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줬던 그런 편지입니다. 곧잘 자기의 합리화하는 습관을 고쳐봐. 저는 정말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시험 본 건 뭐 때문이다, 몸이 안 좋았다, 어땠다 항상 이런 핑계가 저에게 있었고, 그것이 저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었죠. 저를 약하게 만들어서 저는 그냥 항상 못 봐도
이거 뭐 이번에 이러지만 않았으면, 이번에 뭐 아프지만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항상 핑계를 만들었었던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핑계 없이 모든 문제나 부족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먼저 하니까 오히려 마음도 좀 편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수험생에게나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좀 더 유리한 마인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역시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짤막하게 제가 정말 재수 때 받았던 편지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왜 이런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막 고민을 주저주저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야, 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너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거는 현실적인 말은 아니죠. 솔직히 의대 정원이 3,000명이고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고 스카이는 얼마나 많고 희망하는 인원이 항상 그 대학의 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가 다 간다고? 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성적이 바닥인데 올린다? 저는 했지만 확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낮은 것이고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런 말은 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확률이고 그런 확률을 뚫으려면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성적을 올렸다는 그 결과만 보시고 굉장히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그런 대답을 사실상 요구를 해요. 저한테 말해달라는 거죠. 넌 할 수 있다. 그런 응원이 저도 재수 시작할 때는 한때는 응원에 고파 있었는데, 이 편지를 계기로 그때부터는 응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현실적인 말들, 정말 모든 문제는 너에게 있어, 합리화하지 마, 남 탓하지 마, 이런 말이 차라리 좀 더 현실적인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제발 그런 메시지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성적이 지금 몇인데 올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바라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따뜻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많은 학생을 제가 가르쳐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성적을 그렇게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봤으니까 제가 함부로 넌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 써있는 모의고사 등급 몇 개, 작년 수능 등급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그 학생의 모든 상황이나 어디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런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뭐 지금 이러이러한데 우리 학교를 자퇴하고 내가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일을 이렇게 긴 시간 수능을 안 봤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수능을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수학년 때 저희 반 꼴찌반 2반 계열 역사상, 그 학원 역사상 심지어 지금까지도 의대 진학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아무도 없는 거니까 저는 안 되는 걸까요?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럼 0%인가? 내가 처음으로 하면 되지. 지금까지 아무도 안 그랬다면 내가 최초가 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난 할 수 있다는 희망만 배우고 대신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했을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대체 그 사람이 남들과 얼마나 차별화돼서 했을지 그런 과정들만 배워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제가 혹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여러분께 감히 넌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올릴 수 있어 라고 말한다거나, 야 너 이렇게 백날 해봤자 이 대학 가려면 3수 정도 해야 돼 라고 그 누구도 사실상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높다 낮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확률적으로 내가 의대를 가는 게 혹은 내 꿈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확률이 낮다면 본인이 더 하면 됩니다. 모든 답은 본인에게 있고 그 답을 저한테 묻거나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될지 안 될지, 완전 실패해서 점수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엄청난 저 이상의 성적 향상을 이뤄내서 뭐 의대, 저보다 훨씬 더 입결이 높은 그런 의대를 진학하실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지도 말고 남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신의 부족한 점만 계속 찾고 그걸 보완해 나가고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되게 희망을 희망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레어한 케이스인지, 지금까지 의대를 들어와서 지금 한 4, 5년째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정도 성적을 올린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을 정도로 얼마나 레어한 케이스인지, 확률적으로 제가 많은 학생을 가르쳐봤지만 얼마나 성적 올리기가 힘든지 알기 때문에 감히 댓글이나 이메일, 인스타그램 메시지, DM 같은 걸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정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서 답을 찾으세요. 제가 몇 점이었는데 몇 점 올렸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정만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했길래 저렇게 올렸지? 저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심지어 제 재수 생활에서 약간의 이때 이랬다면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분명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저도 100%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더 향상할 수 있고. 그럼 포기할 건가요? 저보다 점수가 더 그러면? 아니잖아요. 포기 안 할 거잖아요.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대답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본인에게 있어요. 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 2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분은 지난번 특강 때도 찾아오셨던 바로 이번에 의치대 합격하신 그런 분이고, 또 한 분도 이번에 다른 의대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들 만나서 함께, 그분들이 제 유튜브도 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촬영해서 올려볼 생각인데, 과연 그 학생들은 어땠는지 한번 또 들어보고 또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